이 개헌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단어들 보통은 정치 뉴스에서나 보던 말들이죠. 근데 이번에 나온 한 정치인의 공약 목록, 그 한가운데서 낯선 8글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니, 코인법이 언제부터 개헌이랑 같은 줄을 서는 단어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1년 넘게 국회에서 멈춰있던 그 법의 시간표랑 정확히 맞물리는 건지 오늘은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약속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밀거나 또 말리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뭐 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들 절대 한마디도 안 드릴 거고요. 코인을 들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 이 공약이 우리 달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그것만 계산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판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30초로 정리해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의 대표, 그 당을 이끌 사람을 새로 뽑는 선거인데요. 여기에 5명이 나왔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내일까지 예비투표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 오후에 5명을 3명으로 줄이는 1차 결과가 발표됩니다. 남은 3명이 8월 1일부터 전국 돌면서 본선 투표하고 8월 17일에 최종 당선자가 정해지고요. 지금 언론들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랑 정청래 전 대표 이 두 사람의 접전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정치 뉴스입니다. 솔직한 말로 코인 들고 계신 분들한테 선거처럼 반가운 계절이 아니었어요. 정치권이 선거에서 빠지면은 법안 심사는 늘 뒷전으로 밀렸고요.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겠다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그렇게 1년 넘게 국회에서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도 2달쯤 또 멈추겠구나, 뭐 이런 걱정들이 먼저 드는 게 정상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법안이 선거 때문에 밀린 게 아니라 법안이 선거 안으로 들어와 버린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김민석 전 총리가 공약을 발표했죠. 검찰개혁 다음 순서로서 금융, 지방, 사법, 언론 이렇게 4가지 개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중에 금융개혁 항목을 열어보면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처리하겠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증권을 제도화하겠다. 투자자 보호까지도 함께 챙겨가겠다라고요. 그리고 이걸 맡을 조직으로서 당대표 바로 아래에 국민자산 그리고 금융혁신특별위원회라는 전단팀을 만들겠다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지금 대한민국 매체들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후보 입에서 나와가지고 기자들 수첩에 받아 적힌 문장 그대로고요. 제 해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공약과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그걸 찾으려면 먼저 이 낯선 단어 2개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요. 딱 1분만 쓰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이 비트코인이나 XRP 값이 하루에도 몇 %씩 출렁이죠.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한 개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놓은 디지털 돈이고요. 이 지금은 한 개당 1달러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들어보면 대략 한 1,500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은 미국 달러의 값을 묶은 코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하면은 1달러에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원화에 묶인 코인들을 만들 수 있게 법으로 길을 열자. 이게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겠죠. 그 길을 여는 법이 바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고요. 이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큰 증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 주식이나 채권, 건물, 지분 같은 증권들을 블록체인 장부 위에 올려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큰 건물 하나를 잘게 쪼개가지고 조각으로 투자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예시겠고, 예를 들어서 강남 빌딩 한 채면 비싸죠. 이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내가 일부 지분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어는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점이 보일 차례예요. 공약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증권 2개를 제도화하겠다고 적혀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둘 중 하나는 사실 이미 끝난 숙제입니다. 토큰 증권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법, 그러니까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었죠. 법무법인 세종의 분석자료에서도 디지털투데이 보도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바로 굴러가는 건 아니죠. 시행 준비 단계가 남아있긴 하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상하죠. 이미 통과된 걸 왜 공약에 넣었을까요? 뒤집어 읽으면 그 정답이 보입니다. 공약에 적힌 단 2가지 단어 중에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딱 한 가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하나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2개를 하겠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힘을 써야 되는 일은 사실상 기본법 하나로 모입니다. 이 공약의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법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이번 디지털 투데이 보도를 보면 증권 성격이 있는 건 이미 통과된 토큰 증권 제도에서 다루고요. 기본법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그 코인들의 경계랑 규칙을 정하는 일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은요, 코인 투자자들이 발 딛고선 시장의 규칙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플 XRP를 들고 계신 분들,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고요.
여기까지가 이해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올려드린 기본법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법을 밀고 갈 여당의 디지털 예산 전담팀 TF라고 하죠. 이게 지금 멈춰 있는데 다시 굴러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 끝나고 새 지도부가 꾸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TF 다시 짜고 9월달에 당과 정부가 합친 통합 법안을 낸다. 이게 공개되어 있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시간표에서 제일 큰 병목이 바로 전당대회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가 뭡니까? 바로 그 전당대회에 나온 유력 후보가 그 병목을 풀겠다는 걸 아예 선거 공약으로 걸어버린 겁니다. 멈춰있던 법안에 자기 이름표를 달겠다고 손을 든 건데 그것도 그냥 하겠다가 아니에요.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까지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기존 태스크포스는요.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팀이었어요. 근데 당대표 직속이면요. 그 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 바로 아래에 놓이는 조직입니다. 결제 라인이 한 칸 뛴다는 거죠. 한 발 물러나서 보면 계단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숙제, 원래는 금융당국 공무원들 책상 위에 있던 과제였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정부의 성장 전략 과제로 올라갔죠. 앞선 영상에서 잠깐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공약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공무원의 숙제에서 정부의 과제로 이제는 표를 얻기 위한 약속으로서 새 계단을 올라온 거예요. 어제 업로드를 드렸던 미국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바다 건너에서는 코인이 이미 표 계산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그 장면에 한국판이 막을 올린 셈이겠습니다. 이 말로 한 약속하고 공약집에 인쇄돼서 배달되는 약속은 그 무게 자체가 다르겠죠. 인쇄된 약속은 나중에 지우려면 그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약 목록에 활자로 바뀌었다? 이 사실 자체가 하나의 사건인 셈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17일까지는 공약 경쟁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진짜 보셔야 될 건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고 봐요. 딱 두 가지인데 이 코인 공약이 후보들 사이에 공통 약속으로 번지는지 여부, 그리고 당선자가 정해진 직후에 전담 조직이 얼마나 빨리 다시 돌 수 있는지. 만약에 공약이 공통분모가 되고 조직 재가동이 빠르면요. 원래 있던 계획대, 그러니까 9월달 당정 통합안 발의, 연내 국회 처리 시도라는 이 시간표에 이번에 추진할 사람의 이름표까지도 붙게 된다는 겁니다. 전당대회가 시간표를 새로 쓰는 행사가 아니라 시간표에 비어있던 담당자 칸을 채우는 행사가 된다는 거죠. 왜 이 그림을 기본으로 보느냐?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접전 중인 유력 후보 한 명이 이걸 말이 아니라 문서로써, 그것도 전담 조직 설계까지 붙여가지고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일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여당은 하반기에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매달 2번씩 열기로 이미 합의를 했고 9월달 통합안 계획까지도 살아있어요. 공약이 맨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요. 이미 굴러가는 레일 위에 얹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과 정부 사이의 공감대가 이미 확산됐죠. 며칠 전 여당 간사가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법이 내년 시행되는 만큼 우리도 입법 준비를 서두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당정 사이에 오고 갔다라고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공약은 혼자 튀는 약속, 못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요. 이미 움직이는 방향성에 속도를 더 붙이겠다. 이 부스터에 가까운 약속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출구조사 3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미리 읽는 조사처럼 이 공약의 운명들을 미리 읽는 확인 지점들. 첫 번째 출구조사. 이 남은 연설이랑 토론회, 다른 후보들의 입에서도 이 항목이 나오는지, 나오면 누가 이기든 가는 약속이 되는 거고, 나오지 않으면 결과에 묶인 약속이 되겠죠. 두 번째로 8월 17일, 이때 직후에 첫 번째 인사 발표에서 특별위원회라거나 태스크포스 얘기가 언제 나오는지, 빠를수록 이 공약이 장식이 아니었다는 신호겠습니다. 세 번째로 9월달에 나올 당정 통합안 발의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문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세 번째가 최종 채점이겠죠. 결국에 당대표 선거 공약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올라왔는데 두 항목 중에 토큰 증권법은 이미 1월달에 통과됐으니 이 공약의 힘은 사실상 멈춰있는 기본법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이 법의 시간표에서 가장 큰 병목이었던 전당대회, 여기서 그 병목을 풀겠다는 유력 후보가 이름표를 들고 등장을 하는 만큼 공약은 법이 아니니까 판정은 당락이 아니라 공약이 번지는지, 이 조직이 빨리 돌 수 있는지, 9월달 법안에 문구가 박히는지, 이 3가지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내일 오후 5명이 3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죠. 그 3명의 공약집을 나란히 펼쳤을 때 이 코인이라는 단어는 과연 몇 명의 페이지에 적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페이지들 같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눈치 보기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시기들, 이 당시에서는 그냥 아예 꾹 참고 현금 들고 있다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장 찾아왔을 때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지켜나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원칙 1번, 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가를 지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원칙 2번, 무조건적으로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그냥 꾹 참는 게 좋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매매 중독들 때문에 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습관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익을 낸 파이버스라는 코인은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감지가 됐었고, 이 흐름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까지도 확인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감지되자마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코인들 폭락하고 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웹3 코인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들입니다. 지금 이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코인 시장 폭락장이라 가지고 숨죽이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장에서 조금만 횡보장 이어지고 다시 상승장, 이 반등장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30%에서 100% 이상까지도 폭등할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감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감시하다가 그냥 조금씩 단기 타점 나왔을 때 수익 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스노우볼처럼 엄청난 수익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오히려 음봉에서 하락했을 때, 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아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남들은 이렇게 오히려 양봉에 들어갔을 때 양봉이 매수 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팔고 나온다. 이게 바로 테마를 가지고 있고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매수 타점은 이렇게 하락하고 바닥을 지켜주는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이 있었고, 상승했을 땐 뭐다? 팔고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하락을 줄 거예요. 그때 다시 눌림봉에서 또 매수 들어가면은 또 수익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말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을 하면서 폭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하락해도 내가 욕심부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들을 목표로서 잡으신다면 이 시장의 반등들, 상승에 맞는 단기 알트들에 대해서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어려움 자체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 자주 매수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수익 내기 쉬운 장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어려운 장에서는 그냥 현금 가지고 계셔라. 말 그대로 전쟁터의 전투라고 쳤을 때 이게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전투에 참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질 것 같은 전투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저만의 방법이고요. 제가 수년 동안 코인 시장 하면서 어렵게 터득한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괜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중간하게 섞여버린다, 오히려 방해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내가 매수하는 것만 하락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매수하지 않은 것들만 급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시장, 이 폭락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그냥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반드시
하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실 분들 그냥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최소한 다른 분들 방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만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횡보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하우들 전부 다 영상 강의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까지도 제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